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언박싱 영상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그냥 알리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거, 장바구니 담았었는데 그냥 안 사고 넘기다가 사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이거 뭐지, 그냥 끌리는 거 그냥 사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 군데 산 줄 알았는데 샵을 두 군데서 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차이를 두고 도착을 오늘 다 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오늘 바로 언박싱을 한번 찍어 봅니다. 박스가 아주 포장이 잘 돼 있어서요. 상자는 그냥 제가 먼저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자 3개를 오픈을 해왔고요.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요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알리를 사게 된 게 요거 때문에 샀던 거거든요. 첫 번째 상자부터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는요, 이름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군요. 이름은 카모플라지였나요? 네, 이렇게 카모플라지라는 큐브입니다. 이거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댓글로 이거를 좀 해법 영상을 남겨달라 그래서 사실은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우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엄청 울렁울렁 하는군요. 뭐야 하자마자 바로 폭발이? 잠시만요. 이야, 이게 우와. 잠시만, 이거 조립 좀 먼저 하고 올게요. 얼른 하고 왔고요. 이제 구독자분께서 한 분께서 이거 좀 해법 영상을 남겨달라 그래서 고민 좀 했어요. 가격이 좀 생각보다 좀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딱 생긴 건 333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게 특별할 게 있나 했더니 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게 회전면에서 이렇게 막 어긋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축이 약간 틀어져 있는, 지금 저도 지금 잠깐 빠져서 봤는데 요 가운데 요거 보이십니까? 요 센터 나사가 이거 보이세요? 요거 네, 원래 333이라면 센터 나사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가운데 있고 이게 균등하게 다 회전을 해야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축이 요 아래에 있나 봐요. 이 초록색과 주황색과 노란색. 네, 제가 가진 큐브는 여기가 333의 중심이 여기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틀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 제약 같은 것도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 코너 조각의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일단 원래대로 돌릴게요. 일단은 굉장히 흐물흐물합니다. 굉장히 흐물흐물하고 그 다음에 폭발이 굉장히 잘 일어날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조립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하다가 안 맞으면 분해하고 뭐 다시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받은 느낌은 약간 걔랑 퍼핏이랑 좀 비슷하네요. 약간 느낌이 퍼핏 그 버전 1, 2가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 약간 납니다. 근데 그 퍼핏이랑도 달라요. 왜냐면은 퍼핏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먹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니죠, 또 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또 U축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퍼핏이랑은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긴 하네요. 있긴 하고 이게 일정 규칙이 있을까요? 약간 당연히 333의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하는데, 뭐 일단 이런저런 회전 제약 같은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한 면이 안 들어가죠. 무조건 2면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2면밖에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층이 생기기도 하네요. 어떤 면에서 그냥 봐서는 굉장히 뭐랄까, 감도 안 옵니다. 감도 안 오는데, 네, 지금 잠깐 보면은 여기가 2처럼 보시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여기 한 조각이 위에 코너 조각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위에 보면 약간 2처럼 보이면은 약간 쉽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코너 조각이 1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방금 이제 트위스트로 뺐더니 그래서 이제 OLL이 약간 틀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네요. 그죠? 이런 것도 발생을 하고.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지금 빨간색 위니까 일단은 정리부터 할게요. 자, 어쨌든 원래대로 뭔가 재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도 뭔가 섞여버렸네. 잠시만요. 야, 아까 어떻게 넣었었죠?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 아니니? 큰일 났는데요. 섞여버렸어요.
이거는 최대한 맞춰볼까요? 아, 이 빨간색이 아래구나. 야. 오호, 주황색이 OL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지금 이렇게 섞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약간 아래 이쪽이니까 이렇게 E처럼 하고, 그러면 J펌이 될까요? 궁금하네. 야. 그래서 이렇게 J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잠깐 순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아까 왜 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E처럼 잘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분이 섞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E처럼 된다고 했을 때는 얘를 E처럼 맞추면 되네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아이고 뭐 또 섞였네. 생각 없이 막 말하다가 돌리다 보니까 또 섞여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E처럼 블럭을 만든 다음에 E처럼 만들면 되긴 하겠네요. 만약 굳이 맞추려고 한다면. 잠깐만, 또 섞여갖고 다시 맞춰야 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야. 지금 계속 E처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디까지 섞어서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 첫 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444 약간 333이지만 약간 444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는 코너가 한 블럭이라면 어떤 부분은 코너가 이렇게 4조각, 그러니까 4조각이 아니죠. 1, 2, 3, 4, 5, 6, 7. 그러니까 코너를 중심으로 센터, 엣지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코너랑 요것만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아니네요. 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 블록처럼 만든 다음에 맞춰도 되겠다 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막상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다 보면은 또 해법을 만드는 거랑 그냥 푸는 건 달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제가 늦어지면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모플러지 이거 333 버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큐브고요. 사실 이 큐브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혹시 보시자마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퀘어 2입니다. 스퀘어 2. 이거는 비닐 포장도 예쁘게 되어 있네요. 제가 원래 이제 스퀘어 1도 해법 영상을 꽤 많이 남기긴 했는데, 저는 스퀘어 1이 주전공은 아니라서 이게 스퀘어 1입니다. 이게 1이고요. 스퀘어 1 같은 경우는 333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도 있고 모양 변환도 발생하고, 약간 333이랑 다르게 2층이 밴디징이 되어 있는 특징도 있고요. 이제 모양 변환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스퀘어 2는 저도 지금 처음 해봅니다. 처음 해보는데 그냥 이렇게만 돌리면 스퀘어랑 똑같죠. 약간 자석 느낌도 있군요. 오, 야, 굉장히 공을 들여놨네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원래 스퀘어 같은 경우는 엣지가 요게 30도고요. 그 다음에 코너 조각이 60도입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한번 최대 90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코너 조각도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각이 30도씩이죠. 그러니까 즉 뭐냐, 이런 식으로도 모양 변환이 발생한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섞인다면 당연히 일반 스퀘어랑 똑같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된다면 엄청난 이제 모양 변환이 막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풀 자신도 없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이 코너 조각들을 페어링을 하면 끝이죠. 페어링을 다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얘랑 똑같이 풀 수 있으니까 그 페어링하는 과정이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여기서 J펌을 쓰면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R2, U 프라임, R2, U 하면 이렇게 코너 2개, 엣지 2개가 바뀐 J펌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참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J펌을 제가 생각한 대로만 된다면 J펌 하나로도 다 풀 수 있을 거긴 하거든요. 보시면 원래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엣지 하나랑 보시면 30도에 60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가 60도 코너에 요거 엣지 하나가 바뀌는데, 이거랑 똑같이 바뀐다고 하면 지금 얘랑 이게 1로 갈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 60도짜리가 이 자리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30도짜리가 1로 갈 거예요. 그럼 얘가 또 1로 올 거예요. 이 두 개가 바뀌고 요 두 개가 바뀌면 되거든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R2 여기 섞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U 천천히 하겠습니다. U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R2, U 프라임, R2, U, 어이, 뭐야? 이거 뭔가 지금 바뀌었죠? 얘 바뀌었는데, 큰일 났네요. 맨 처음에 어디였니? 여기였나요? 여기서 제가 말한 대로 바뀐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는 거죠. 예상대로 됐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재밌는 모양이네. 내 생각도 않게, 약간 일종의 약간 페리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페리티가 아닌 거고, 지금 요 상황, 요렇게 됐을 때, 다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엣지 하나와 코너, 그러니까 30도와 60도, 여기 60도, 30도, 즉, 얘랑 자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얘랑 자리가 바뀌어요. 지금 보자면은 코너 조각들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제 원래 들어가면 여기가 초록색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두 개를 바꿔야지만 요 두 개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쪽도 바뀌어야지만 이게 페어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재밌네요. R2, U, 다행히 이 자석처럼 돼 있어서 이게 좋네요. R2, U, D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D, R2, U 프라임, R2, U 해서 원 상태로 됐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얘 좀 원래대로 하고, 잠깐만,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 공식, 디귿자 공식 있죠? 이게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더라? R2, U 프라임, R2, U, R2, U 프라임, R2.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도 돌거든요. 이게 디귿자 공식인데 이게 통째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1로, 여기 있는 게 1로, 여기 있는 게 1로 이렇게 움직이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얘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요거랑 이제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면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엣지와 코너,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요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움직여요. 요 세 개가 통째로 일로 오겠네요. 일로 오고, 그 다음 요 세 개, 이쪽에 세 개가 통째로 일로 가고, 요거는 변화가 없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U, R2, U 프라임, 잠시만요. 제대로 돌렸나?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U, R2, U 프라임, L2, U, R2, U 프라임, L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거고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거 이렇게 움직이고 요것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든 맞춰지겠네요. 근데 확실히 이게 요거 코너가 잘리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U, R2, U 프라임, L2, U, R2, U 프라임, L2 그럼 한 번만 더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런 모양이 생겼을 때 디귿자 공식으로 얘를 맞출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은 스퀘어 조각이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맞출 수 있을 거거든요. U, R2, U 프라임, L2, U, R2, U 프라임, L2. 자, 어쨌든 이 보여드린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하면은 어떻게든 얘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얘는 좀 시간이 남을 때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큐브들도 이게 아마 제일 마지막에 만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스퀘어 2 큐브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제일 묵혀놨었어요. 이 큐브 살까 말까 늘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큐브인데요. 이 큐브 이름이 뭐였더라? 코너 헬리콥터였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너 헬리콥터 큐브고, 이거 별거 없죠? 네, 별거 없고. 자, 이 큐브가, 일단 성능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엣지 터닝 과, 근데 이게, 부드러운데 이게 폭발이 굉장히 잘 일어나겠네요. 이게 잘 돌려야 되겠습니다. 엣지 터닝과, 그다음 페이스 터닝, 이제 면 2회전도 되죠. 이렇게 2회전도 되면서 동시에 코너 회전까지 되는 이 세 가지가 하이브리드가 된 큐브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떨까 사실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네요. 공장에서 오면서 뭐가 많이 묻은 것 같고 이건 나중에 물티슈로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역시 감조차 오지 않습니다. 페리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이게 스큐브 회전은 없다 보니까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뭐 이거 사실 이건 진짜 감도 안 와요. 그래서 사실 요거랑 그다음에 요것만 있으면 클로버 큐브랑 똑같죠. 이제 클로버 큐브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클로버처럼 뭐 이제 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클로버 큐브처럼 응용해서 풀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죠. 근데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테니까, 막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식 같이 굳이 필요가 없으려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감도 안 오긴 하는데, 방향도 잘 생각해야 돼요. 잠깐만요. U, R, U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게 3사이클이 만들어지네요. 생각보다 쉽게. 오, 그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돌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하는 겁니다. 네, 양쪽 다 대칭을 해서 하는 거죠.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3사이클이 된다는 것은 아주 손쉽게 얘가 가서 오겠네요. 궤도도 벗어나서 맞출 수도 있고, 궤도라는 것은 얘가 지금 오른쪽 거고 얘도 오른쪽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이쪽에서 보면 왼쪽 거잖아요. 그래서 궤도도 벗어나게 바꿀 수도 있고 오리엔테이션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원래대로 할게요. 일단 원래대로 하고, 생각보다 더 쉽게 풀릴 수도 있겠는데요. 참 센터도 섞이나요? 센터는 뭐 2처럼 맞추면 되니까 센터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잠깐 센터를 맞춘 다음에 엣지도 따로 맞출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럼 먼저 이 센터들을 먼저 맞춥니다. 1번. 그다음 두 번째 엣지들을 맞춰요. 엣지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3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 막교환이죠. 막교환인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엣지들을 정렬을 하고 나면 마지막 얘네가 남을 건데, 맞추기 전에 코너들을 다 제자리로 먼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아주 간단한 3사이클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뭐 맞출 조각이 이쪽에 있다 라고 하면은 얘를 일로 어떻게 갖고 와? 갖고는 갖고 수는 있죠. 왜냐면 코너를 제자리에 돌린 다음에 코너를 돌려서 해볼까요? 얘를 일로 보낸다. 그럼 반시계, 이게 반시계로 먼저 돌려서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는데, 갖고 얘가 또 다 틀어지네요.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잠시만요. 예를 든다면 이 조각을 일로 갖다 놓고 싶다. 그럼 제자리에서 돌리면 되겠군요. 제자리에서. 그러면 얘를 먼저 일로 가야 되니까 얘가 잠깐만 헷갈려. 얘가 반시계, 얘를 시계. 저도 처음만 주는 거라. 그러죠. 흰색 초록 일로 왔죠. 그럼 이렇게 갖고 오면은 궤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셋업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물론 훨씬 더 뭐 쉬운 공식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는 그런 식으로 맞추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 코너 터닝이 있으니까 더 되게 쉬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또 해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나눠져 있다는 게 또 재미가 될 수도 있으면서 오히려 난이도를 낮추는 것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또 모르죠. 막상 해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페리티 같은 것도 있을까요? 페리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엣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1대1로 조각 교환이 항상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되거든요. 맞바꾸는 게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를 맞바꾸는 게 가능해요. 보이시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페리티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코너 토닝 같은 경우는 아주 손쉽게 정렬이 되니까.
최악으로는 뭐 이 두 개만 맞바뀐 상황, 요런 게 만들어질까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코너 터닝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해보면은 또 막상 해보면 또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태 지금 보여드린 세 개 중에서는 이게 제일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정리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법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이큐브 언박싱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뭐 이게 세 개의 해법 영상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이 중에서 제일 자신 없고 얘가 좀 자신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얘가 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더 헷갈리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가장 흥미롭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약속상 얘를 제일 먼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가 풀리고 나면 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순서는 얘 순서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영상 늦어진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낑낑대고 있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